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도형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이번 영상 강좌에서는 도형이나 이미지나 그 밖의 개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단어에는 설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PT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설계하는 것일까요? 가독성과 가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PPT 디자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독성이 좋다는 의미는 보는 이들이 슬라이드에 담은 내용을 쾌적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보 간의 관계성이나 함의점을 빠르게 캐치하기 용이합니다. 가이드는 독자의 시선 흐름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PT 작성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해독하도록 하고 강조한 지점에 눈길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독성과 가이드를 고려한 개체 배치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을 정렬하는 일은 내가 만든 PPT를 보는 청중이나 독자를 설득 지점으로 모셔가기 위해 도로를 평탄화하고 길을 닦는 작업과 같습니다. 보는 이들이 어떤 순서로 봐야 하지? 왠지 균형이 안 맞는데? 화면 구성이 번잡한데? 와 같은 딴 생각 대신에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내선, 레이아웃, 색상, 글자 크기나 모양, 오타 등 자잘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을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꼭 전해야 하는 메시지나 정보가 별것도 아닌 불필요한 요철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샛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잘 읽혀야 전달이 될 테니까요. 개체를 어디에 두느냐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슬라이드의 균형감과 완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독자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PT에 대한 가독성과도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독자의 시선 흐름과 무의식적인 정보 인지 방식을 고려해 디자인한다면 작성자가 말하고픈 의도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읽히고 친절히 가이드하는 PPT를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 구성 팁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정보를 읽어가는 익숙한 흐름을 염두에 두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PPT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전체적으로 Z자 모양을 그립니다. 글을 읽는 방향을 연상하면 됩니다. 시선 흐름은 자연히 메시지의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방향성은 해석 순서나 시간 흐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프로세스와 같이 순서를 표시해야 하거나 몇 개년 매출 추이 차트처럼 시간 개념이 포함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심화되거나 연도가 더해집니다. 내용을 수직으로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방향, 시간의 흐름, 순위 등이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종료됩니다. 시선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는 독자의 무의식에 각인된 정보 해석 습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만약 PPT에 제시된 정보 위치, 흐름이 통념과 다를 경우 부자연스러움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정보 해석의 효율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시선의 진행 경로와 정보 해석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도가 높은 개체에서 낮은 개체로 시선이 흐릅니다. PPT에는 다양한 개체들이 사용됩니다. 한 슬라이드에 다수의 개체가 배치되어 있을 때 독자들은 색상, 해상도, 소리, 동작 등 시선을 끄는 요소, 제가 밀도라고 표현하는 그 요소를 많이 가진 개체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주시합니다. 밀도가 높은 개체는 다채로운 표현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보다 쉽게 인지되고 해석됩니다. 같은 화면에 여러 종류의 개체가 제시될 때 밀도에 따라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 도형, 텍스트 순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대개의 경우 밀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훈련을 위한 수단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체의 밀도에 대해 고려하실 때 파일 용량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시선의 흐름을 고려한 레이아웃 배치의 세 번째는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슬라이드에서 특정한 영역에만 색이 칠해져 있거나 나열된 도형 중 하나만 모양이 다르다면 독자는 자연히 그 지점에 눈길을 줍니다. 차이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 디자인을 할 때 차별화를 통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인물 이미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향한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PPT를 만드시며 인물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불과할지라도 독자는 본능적으로 인물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후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인물 이미지의 시선 방향에 두면 자연스럽게 독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낮추고 싶을 때는 시선의 방향에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핵심 메시지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이미지의 시선은 오른쪽 상단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미지를
좌우에 대칭을 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더욱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미지의 시선을 따라서 핵심 메시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사람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눈을 가진 동물의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정면을 직시하는 인물 이미지는 그 자체의 주목도가 매우 높으니 사용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와 시너지가 나면 강조 효과를 발휘하지만 자칫하면 이미지가 시선을 독점하여 메시지에 대한 인상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선의 흐름에 따른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내용 성격에 따라서 개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는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와 같은 공통적인 규약을 바탕으로 정보를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통념에 의해 위치에도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배치하는 개체의 역할이나 내용 등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시면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나 개념이나 이슈는 왼쪽에 배치하시고 미래나 세부사항, 솔루션 등은 오른쪽에 배치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영역을 반으로 접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눈다고 가정해봅시다. 본문 내용에 시간이나 순서 같은 속성이 있다면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시계열상 과거를 의미합니다. 개념과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는 장표에서는 개념이라는 좀 더 함축적이고 작은 내용이 위치합니다. 시선에 따라 오른쪽으로 정보를 해석해 갈수록 디테일한 내용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통념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비교할 때는 문제 이슈나 개선점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이 왼쪽에 배치됩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은 이와 반대입니다. 시간이 좌에서 우로 흐르므로 왼쪽에 비해 미래를 다루는 내용이 오른쪽에 옵니다. 왼쪽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자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오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른쪽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올바르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right가 같다는 점을 연상해보세요. 왼쪽에 문제나 개선점이 배치된다면 오른쪽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 대응 전략, 개선 후 이미지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게중심을 고려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문서를 열면 새하얀 백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개체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무게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백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PPT의 경우 본문을 구성하는 개체 그룹이 슬라이드 영역에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슬라이드는 보기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반면 어떤 슬라이드는 뭔가 비어 보이거나 불균형해 보이게 됩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예시에서 두 이미지는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왠지 배치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몇 가지 정렬의 방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렬이라는 유형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정렬 형태입니다. 슬라이드의 무게중심을 잡아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정렬을 하실 때는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경우에는 미완성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주셔서 중앙에 위치시킬 때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미지 중심의 PPT나 키워드를 보시는 경우에는 이미지나 키워드를 중앙에 배치하시고 좌우 여백을 충분히 주시면 시선 집중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대칭형 정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 위아래 또는 좌우에 개체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주는 레이아웃입니다. 밀도나 크기를 동등하게 배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를 달리 두어 시선의 흐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 대칭을 고려한 디자인이나 상하 대칭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듯 좌측보다 우측의 개체를 작게 배치한 경우 왼쪽에서 논의한 내용이 수렴 정리되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의 경우 왼쪽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으로 확산하는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앙 정렬뿐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에 정렬을 시키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정렬은 중앙 정렬 못지않게 자주 쓰이는 형태입니다. 줄글 형식의 텍스트 비중이 높은 PPT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텍스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방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줄의 문장 길이가 각각 다를 때 왼쪽 정렬을 하시면 글의 시작 지점이 균일하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텍스트를 왼쪽 정렬을 하실 때는요. 시선의 시작점인 상단부터 글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반면 오른쪽 정렬은 개체를 슬라이드 영역 오른쪽 여백선에 맞춰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밀도가 높은 개체를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시선의 종착점인 우측 하단에 배치하여 슬라이드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때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 제목 등을 적어서 대각선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게 하시면 보다 균형감이 생깁니다. 단, 텍스트 같은 경우 분량이 많을 때 오른쪽 정렬을 적용할 경우 시선이 시작하는 왼쪽 세로선이 들쑥날쑥해지면서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개체 배치는 기본적으로 가장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사각형 형태를 띱니다. 단 메시지가 확산되거나 집중될 경우 삼각형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삼각형은 꼭지점에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꼭지점 끝에 핵심 키워드를 두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사각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체 배치를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하면 시선이 시작되는 상단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부 구조가 하생 혹은 확산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삼각형 배치를 하시게 되면 퍼져 있던 개념들이 꼭지점을 향해 수렴, 집중된다는 메시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삼각형 배치를 하면 퍼져 있었던 개념들이 꼭지점을 향해 수렴, 집중된다는 메시지를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각 형태를 활용한 수렴, 확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아래 구조로 그리진 않으셔도 됩니다. 좌우가 나뉘어져서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슬라이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자의 시선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대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Z자를 떠올려 보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정렬 같은 것들 잘 하셔서 한쪽에 치우쳐진 느낌을 주지 않게 만드는 것들, 슬라이드를 반으로 접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기능 차이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실 때 가독성과 가이드를 가진 PPT가 완성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PPT를 어떻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을까, 쾌적하게,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중요한 곳에 사람들이 눈길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레이아웃은 자연히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체를 한번 배치해 보시고, 또한 돌아다니시면서 간판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광고 같은 거 보실 때 역시 레이아웃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실력 향상의 소스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